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됐습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 임상영양사 강신숙입니다. 지난번에는 항암 치료 중에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번에는 항암 치료 중 증상에 따른 식생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접하는 증상에 따라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건강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항암 치료 중 부작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항암 치료 중 부작용은 주로 항암화학요법이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항암화학요법을 하게 되는 목적은 주로 암세포에 작용을 해서 결론적으로 암세포를 죽여서 없애는 직접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항암제 같은 경우는 주로 몸 전신에 작용하기 때문에 암세포와 같이 세포 주기가 굉장히 짧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정상세포에도 건강한 세포에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건강한 세포 중에 모발이라든가 피부 점막이라든가 골수라든가 그런 것들에 작용을 하게 되면 원래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지 않을 때 건강한 사이클의 세포 주기보다 더 빨리 숫자가 감소하게 되고 기능이 저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세포들이 일시적으로 숫자가 감소하고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그 부작용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영양을 섭취하게 돼서 다시 건강한 세포들은 다시 채워주게 되면 그 기능은 다시 회복이 되게 되고, 그래서 내 몸에 나타났던 증상들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는 항암 치료 중에 나타나는 각각의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증상이 모두 다 나타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치료받고 있는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나타나는 증상의 정도가 약할 수도 있고 좀 더 심할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나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가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방법적인 거기서 영양 섭취를 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증상이 심한 경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만 쫓아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비정상적으로 이 증상이 심하다 할 때는 언제든지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 처방에 따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 입안이 자꾸 마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여러 가지 진통제나 이런 것들을 갖다 복용하시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항암 치료 과정 중에는 우리 몸에서 수분을 갖다가 필요로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필요한 만큼 수분을 갖다 충분히 공급하지 않게 되면은 탈수 상태가 되면 우리 몸에서 부족한 수분에 대해 몸에서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자꾸 입이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구강에 있는 점막들이 감염이 되거나 그러면 입안이 자꾸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집안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외출할 때는 생수병을 들고 다니면서 자주자주 수분 섭취를 갖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음식은 좀 이렇게 입이 자꾸 마를 때는 좀 거친 음식보다는 촉촉한 음식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레몬이라든가 무설탕에 이제 단단한 껌, 그 다음 달지 않은 사탕을 먹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시면 얼음이라든가 아니면 새콤한 과일을 냉동실에 얼렸다가 입안이 자꾸 마를 때 입에 물고 있게 되면은 입안이 마르는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거트나 젤리, 달지 않은 주스, 스무디 같은 간식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입안이 말랐을 때는 그냥 밥을 먹기가 힘드실 때는 이런 묽은죽이라든가, 그리고 감자도 그냥 삶은 감자를 그냥 퍽퍽하게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으깨서 마요네즈를 같이 섞은 그런 으깬 감자 같은 거, 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안이 자꾸 마를 때는 오히려 진한 과일 주스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설탕이 많이 든 음료라든가, 그 다음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커피나 홍차 같은 것들은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섭취량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안이 이렇게 좀 마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입안이 헐고 따갑다는 증상을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구강 점막이 감염이 됐다가 나중에 세포가 이제 파괴가 되게 되면 입안이 헐고 따가워지게 되는데, 이럴 때는 역시 이제 부드러운 음식이 필요하겠고요. 입안에 음식이 닿는 면적을 좀 줄이려면 음료나 그런 걸 드실 때는 빨대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온도 자체가 좀 더 자극이 되게 되니까 차갑거나 아니면 식은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음식이 잘 안 넘어가시면 카스텔라나 이런 케이크 같은 거를 갖다가 우유에 촉촉하게 적셔서 드시게 되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아마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은 거기서 보통 입안을 수시로 가글을 하도록 어떤 가글 용액을 갖다 처방해 주시거나 하는데, 그 방법에 따라서 수시로 입안을 헹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은 나는 예전에 안 이랬는데 음식이 유독 짜게 느껴져요. 그리고 식구들하고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음식이 너무 달아, 여기 왜 이렇게 설탕 많이 넣어서 그런데, 나머지 식구들은, 그 환자분은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게 되죠. 전혀 단맛이 없는데 왜 그러실까? 근데 이거는 항암제로 인해서 우리 입에, 혀에 있는 미각세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입안에서는 단맛, 짠맛, 쓴맛을 느낄 수 있는 미각세포들이 있는데, 그 미각세포들이 좀 손상을 받다 보면 일시적으로 어떤 특이한 맛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해지거나 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음식을 드시기 전에는 입안을 한번 헹궈 주시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나서도 입안을 자주 헹궈 주시는 게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뜨거운 온도 같은 경우는 입맛을 갖다가 더 둔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차갑거나 상온의 음식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표에 보시면은 보통 이제 어떤 특정한 맛을 강하게 느낄 때 좀 식사 요령을 좀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음식이 유독 달고 짜게 느껴질 때는, 예를 들어서 오이 생채 같은 거를 할 때는 평소에 넣었던 것보다 식초를 조금 더 넣어서 새콤한 맛을 넣어주게 되면 조금 더 이런 짠맛이라든가 단맛을 좀 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맛이나 쓴맛을 많이 느끼게 될 때는 좀 더 달달한 맛을 갖다가 좀 더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음식을 먹다가 쇠 냄새가 난다, 음식에서 금속이 들어간 것 같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럴 때도 역시 조금 더 달달하거나 새콤한 맛을 좀 넣어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텁텁하다라고 하실 때도 새콤하거나 좀 더 음식을 갖다가 좀 평소보다 다른 사람 느끼기엔 좀 더 이거 짠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짠맛을 좀 더 추가해 주시면 음식을 좀 더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운맛을 많이 느끼게 되실 때는 좀 더 이런 식물성 기름 같은 거나 설탕 같은 걸 사용해서 기름지거나 달달하게 드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입맛이 변한 것 자체가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내 입맛에 도움이 되도록 맛을 갖다가 좀 이렇게 조절을 해서 드시면 훨씬 더 음식을 드시기가 편안하실 겁니다. 그 다음 변비를 많이 호소하세요. 이제 보통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 또 여러 가지로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도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장 운동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도 변비를 갖다가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게 되는데, 가능하면은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많이 움직이시라고 얘기합니다. 항암 치료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의 그냥 치료 중에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은 자꾸 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좋겠고, 식사량이 너무 부족하다면 식사를 갖다가 자주자주 하시면서도 어느 정도 식사량을 확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기운이 누워만 있게 될 경우에도 배를 갖다가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문질러 주시게 되면 떨어진 장 운동을 갖다가 자극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변비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게 되면 항암 치료를 처방을 하시게 되면서 보통 변비약을 처방해 주시는데, 간혹 보면 우리 환자분들이 내가 이렇게 많은 약을 먹는데 변비약까지 뭘 먹어 하면서 참아내시려고 하는데, 꼭 처방을 받은 변비약은 꼭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겠고요. 보통 변비가 있으실 때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을 받았던 것들 이제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팥죽이 참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팥죽에 있는 그 팥에 있는 사포닌 성분 자체가 또 장 운동을 또 되게 많이 자극을 또 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트 같은 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유에다가 아몬드나 두부를 같이 넣고 이렇게 갈아서 먹으면 변비에도 도움이 되지만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고 열량도 보충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배가 자꾸 벙벙하고 가스가 찬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가스가 차다 보면 또 금방 배가 부르기 때문에 또 식사량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되는데, 이런 증상이 있으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겠고요. 아까 입안이 헐었을 때는 빨대를 이용하시라고 했지만, 빨대를 이런 경우 이용하시게 되면 빨대 섭취를 하게 되면 공기가 우리 장 내로 유입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배에 가스가 더 많이 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 중에서 이제 가스를 많이 유발하는 식품을 한번 살펴보면, 보통 내가 가스가 많이 찰 때는 굳이 내 건강에 좋으라고 일부러 현미밥이라든가 잡곡밥을 갖다가 굳이 고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배에 가스가 차지 않을 수 있게 쌀밥 같은 거나 그런 걸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 같은 것 중에서 특히 강낭콩이나 완두콩 자체가 굉장히 좀 가스를 갖다가 다른 콩들보다 많이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콩 양을 좀 줄인다든가 그런 방법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 중에서는 보통 이제 펙틴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사과 같은 과일이라든가 섬유질을 많이 갖고 있는 바나나, 그 다음에 이제 찬성분이 들어있는 참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가스를 많이 차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곶감이나 건포도 같은 말린 과일 자체가 보통 가스를 많이 차게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좀 내가 샐러드를 먹을 때도 뭐 말린 과일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골라내고 드신다거나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류 중에서 우유라든가 생크림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소 중에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음식을 조리하게 되면 약간 쿰쿰한 냄새가 나는 야채들이 있죠.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왜 삶으면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야채에 황이라는 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통 가스를 많이 차게 하는데, 이런 야채들이라든가 그 외에도 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생마늘 같은 거에는 그 생마늘의 그 매운맛 성분 자체가 굉장히 이제 배에 가스를 차게 하는데, 이거를 구워 먹거나 익혀 먹으면은 그런 것들은 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껌을 씹으면서도 껌을 씹는 행위 자체가 이렇게 입을 오물오물 움직이면서 입안을 통해서 장까지 가스를 많이 차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데, 소화가 잘 안 된다는 표현은 배가 벙벙해서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변비 증상 갖고도 소화가 안 된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런 느낌이 있으실 때는 일단 소량씩 자주 드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충분히 씹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드러운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겠고요. 스스로 부담스럽지 않은 편한 음식을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맛이 너무 없다라고 하시는데, 음식을 갖다가 딱 먹고 싶어서 앞에 갖다 놨는데 이 음식에서 그 음식 맛이 전혀 안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이게 앞에서 이제 이런 미각세포들이 좀 일을 잘 못하게 될 때 맛에 대해서 좀 둔감해지다 보니까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게 느껴지게 되는데, 이런 때도 일단은 최소한의 체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식사량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영양소의 식품 중에 내가 좋아하는 식품으로 좀 바꿔 드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다양한 조리법을 이용해서 어쨌든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입맛이 없으면 꼭 집에서 만든 음식을 절대 고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했던 외식 아니면 배달 음식을 갖다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환자용 식품은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눈 딱 감고 그냥 들이키시면 되니까, 음료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활용하셔서 영양 섭취를 갖다가 꼭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스 꺾고 토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항암제 자체가 이제 구토를 조절하는 뇌 중추나 위 점막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 워낙 이런 보조적으로, 치료하는 이런, 항구토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보통 항암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보통 이런 것들이 함께 처방이 돼서 나오는데, 이런 증상들이 그래도 완전히 좀 해소가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일단 음식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식사를 할 때 음식 냄새가 나지 않는 쾌적한 장소에서 식사를 하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요즘에 주택 구조는 보통 주방이 보통 같이 통해 있죠.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음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한번 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음식을 하는 동안 환자분은 잠깐 밖에서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식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자주 드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울렁거리고 있는데 바로 움직이거나 걷거나 그러면 오히려 구토 증상을 갖다가 좀 더 심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좀 앉아서 휴식을 취한다거나 그러는 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 너무 비어도 보통 많이 메스 꺾고 구토나는 증상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조금씩 자주 드시면 속을 완전히 비우지 않으시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보통 환자분들 경험을 보면은 도움이 되는 음식이 이제 마른 토스트 같은 거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구워서 마른 토스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울렁거릴 땐 좀 더 도움이 되고요. 부드러운 과일, 그 다음에 얼음 조각, 그 다음에 식혜 같은 것들을 갖다가 김치 냉장고에 넣어서 약간 얼음이 사각사각 잡히도록 해서 이런 걸 드시면 이제 울렁거리거나 구토날 때 좀 더 도움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강을 그냥 드시라는 게 아니라 평강이라 그러죠. 왜 생강에 설탕 뿌려서 이렇게 말린 것들을 갖다가 입안에 넣고 이렇게 좀 씹으시면 좀 더 이런 구토 증상을 좀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스 꺾으실 때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메뉴가, 주식을 이럴 경우에는 꼭 밥에 반찬을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누룽지 아니면은 죽의 형태 이런 것들을 섭취하실 수가 있고,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삭한 빵 아니면 시리얼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떡을 우리 환자분들이 드신 거를 보면 오히려 메스꺼우니까 가래떡이 땡겨요, 증편이 좋아요, 백설기가 좋아요. 보면은 아무것도 다 들어가 있지 않은 맨빵, 맨떡 이런 것들이 좀 더 도움이 되신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면같이 입에서 왜 이렇게 식감이 좋은 것들 있죠. 호로록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국수 같은 것들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 종류 중에는 이런 건빵이나 뭐 크래커, 뭐 아니면은 이렇게 빙과류라고 해서 하드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드시면 좀 메스꺼움을 좀 가라앉혀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같은 걸로 뭐 생과일이나 주스 같은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음료 같은 거 중에서는 이온 음료, 그 다음에 전통 음료 중에서는 식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도움이 되고, 허브차 같은 것들도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설사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제 장 점막 같은 경우가 손상을 입게 되면 그 장 점막에서 제대로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흡수가 안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설사로 이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가장 중요하신 거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셔서 절대로 탈수되지 않도록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차갑거나 이럴 땐 뜨거운 음식보다는 그냥 미지근한 음식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설사를 하다 보면 수분뿐만 아니라 설사를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염분, 소금 성분, 소듐이라고 하는 나트륨 성분이라든가 포타슘이라고 하는 성분과 같은 전해질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잘 익은 바나나라든가 으깬 감자 아니면 이온 음료를 통해서 수분과 함께 전해질을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설사가 먹기 전까지는 지방 함량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설사가 너무 심하다, 그럴 때는 주로 좀 더 맑은 유동식을 드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가능한 것들은 생수나 이제 끓인 물 아니면은 뭐 끓인 보리차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쌀미음,
그 다음에 맑은 고기 국물, 이제 진한 고기 국물이 아니라 왜 고기 국물 끓여갖고 이렇게 맑게 우려낸 국물, 그 다음에 과일 주스도 과육이 들어간 게 아니라 연한 과일 주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 주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건더기를 걸러낸 것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이온 음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거는 아마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서도 그런 교육들을 많이 받으시게 되는데, 보통 항암 치료하고 보통 1 내지 2주 사이에 이런 증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도 공격을 받으면서 건강한 세포 중에 이제 골수세포, 특히 이제 백혈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공격을 당하게 되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성 식품 같은 경우, 특히 고기, 생선, 해산물, 계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 굳이 이것도 다 익혀서 드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깨끗이 씻고 껍질을 제거하고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상업용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는 그 뒤에 식품 라벨을 보시면 멸균 처리, 살균 처리라는 것들이 보통 요즘 많이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선택하면 안전하게 음식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갖다가 깨끗이 씻는 거, 그다음 식구들과 식사를 할 때도 요런 때는 함께 식사하셔도 되는데 내 반찬을 갖다가 이제 따로 섭취하실 수 있게 개인 접시를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유 같은 것들은 보통 집에서 식구들하고 먹을 때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1리터짜리, 2리터짜리 큰 포장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200ml짜리로 해서 소포장, 그때그때 바로바로 새로 개봉해서 먹을 수 있는 거를 이용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항암 화학요법뿐만 아니라 방사선 치료를 받아도 많이 피곤함을 많이 호소를 하시게 되는데, 이런 때 혼자 절대 해결하시려고 하지 말고 내 상황이나 기분을 가족이나 친구한테 꼭 얘기를 하시고요. 피곤한데 특히 이제 우리 여자 환우분들은 특히나 이제 주부이신 경우에는 피곤한 정도야 내가 참고 내가 음식을 해서 먹어야지,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주변에 음식 배달 서비스 어디서 해줄 수 있나, 내가 믿고 갈 수 있는 반찬 가게가 어딨나 해서 그런 데를 알아두시고 이용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된 음식을 갖다가 뭐 한 끼나 두 끼쯤은 그냥 단순하게 데펴서 먹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꼭 이런 때는 굳이 식사 준비에 많이 힘을 쏟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 때 오히려 그냥 기분 좋게 외식 아니면은 배달 음식을 이용하시는 게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피곤하면 무조건 잠을 주무시려고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그냥 잠깐 이렇게 주무시다가 좀 활동하실 수 있으면 활동하시고 좀 산책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피곤하는 부분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다 보면 환자분들이 체중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항암 치료 중에 체중이 빠지게 되면은 근육이 빠지게 되고 그럼 체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에 대한 저항력이나 치료 효과를 떨어뜨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로 바라지 않는 결과입니다. 이 부작용은. 그랬을 때 내가 체중 감소하게 되는 원인이 뭔지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밥과 반찬보다 내가 국물만 먹고 있지 않나? 영양소가 되지 않는 거 위주로 먹지 않나? 그 다음에 꾸준히 내가 그래도 뭔가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나치게 채식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너무 기름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혹시 식사할 때 내가 항상 불안하거나 초조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식사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 이런 위험 요인들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바꿔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열량과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중 유지를 위한 식사 전략으로는 밥이 싫을 때 꼭 밥을 고집하지 마시고요. 밥 대신하실 수 있는 고구마, 떡, 아니면 국수, 크래커, 빵, 뭐든지 좋으니까 이걸로 좀 바꿔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적은 양으로 에너지 낼 수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기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름을 한 차술만 먹으면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최소는 2접시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항암 치료 중에 채소만으로 배를 채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적절하게 기름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갖다가 올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밥에 야채 조금 먹을 수 있는 재료를 넣어서 기름을 넣고 볶음밥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참기름을 넣고 밥을 갖다가 비벼 먹는다든가,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체중 유지를 할 때 함께 섭취하셔야 되는 게 이런 다 고단백 음식, 그래서 계란이라든가 뭐 생선이라든가 두부, 해산물들을 이용해서 체중 유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음식으로 적절하게 섭취가 잘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액체로 되어 있는 거, 분말로 되어 있는 거, 혹은 푸딩으로 되어 있는 형태를 이용하셔서 이런 한자형식품을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한자형 이제 액상 음료에다가 고구마나 견과류, 꿀 같은 거를 넣고 그냥 믹서기에 그냥 드르륵 갈면 시간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래서 이거를 한 컵을 내가 섭취를 하게 되면 내가 식사로 일일이 밥 반 공기에 생선에 그 다음에 야채, 과일을 먹은 그 영양소를 갖다가 이렇게 한자형 식품을 활용하면은 조금 더 영양소를 쉽게,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요거트나 이런 거에다가 단백질 파우더를 조금 더 넣고 과일을 같이 넣고 갈아 먹게 되면은 밥과 계란과 야채를 함께 먹은 그런 영양소도 섭취할 수 있으니까,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적절한 섭취가 안 되면 이런 한자형 식품을 갖다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량 보충은 음식으로 할 때는 여러 가지 식욕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리를 활용한다든가, 간식으로 뭐 호박죽이라든가 뭐 삶은 감자, 만두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조리법이나 재료를 변경해 보시는데, 식빵에 땅콩 버터를 발라 먹으면 그만큼 땅콩 버터만큼의 열량 보충과 단백질이 보충이 되게 되고, 나물에 식물성 기름을 갖다가 충분히 넣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필수 지방산과 열량이 좀 더 보충이 되겠고요. 미숫가루를 그냥 물에 타 먹는 것보다는 우유나 영양 보충 음료에 타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보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반찬으로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꼭 고기만 좋은 단백질원이 아니고 꼭 콩만 건강한 단백질원이 아닙니다. 내가 그때 잘 먹을 수 있는 이런 계란, 콩, 생선, 육류 중에 내가 잘 먹을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먹는 방법을 변경해서, 예를 들면 크래커나 빵을 먹을 때 그거를 요플레하고 같이 먹는다던가, 아니면 그 사이에 치즈를 끼워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샐러드를 먹을 때 그 샐러드에다가 야채만 넣는 게 아니라 삶은 계란 이렇게 채 썰어서, 아니면 치즈를 갖다가 잘라서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간식으로 여러 가지 샌드위치라든가 뭐 계란 샐러드, 카스테라 이런 걸 통해서 단백질을 보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고열량 간식을 실제 만든 거를 제가 좀 사진으로 가져왔는데, 요거는 이제 한자형 영양 음료에다 이건 미숫가루를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한자형 그 영양 음료에다가 단호박을 갖다 함께 넣어서 가른 겁니다. 색깔도 예쁘고 이게 눈으로 봐도 즐거우니까 먹는데도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음료에다가 이런 견과류 같은 거를 함께 갈아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음료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과일 같은 거, 여기는 지금 베리류를 갖다가 넣어서 갈았는데, 이렇게 해서 먹는 것도 굉장히 영양 섭취도 되고, 그 다음에 눈도 즐겁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즐겁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중에 우리는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식사와 관련된 증상에 따라 적절한 식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영양 섭취가 좀 부족하게 되면 부족한 만큼 영양분이 좀 더 농축돼 있게 좀 더 밀도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체력 및 세포 성장에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꼭 고기나 생선, 두부, 계란 중에 한 가지씩은 몇 끼니마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암에 좋다는 음식보다는 환자가 원하는 식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이 보통 항암 치료를 위해서 이제 재입원을 하시거나 이제 외래를 갔다가 이제 다시 재차 방문을 하시게 되면 환자분하고 보호자분 이렇게 들어오세요. 근데 두 분이 오셔갖고 부부싸움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환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입맛이 없으니까 나 짬뽕이라도 한 그릇 먹으면 좋겠다. 입맛이 없으니까 이거 먹으면 입맛 돌아오겠다 하는데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내가 해주는 굳이 해주는 생선에 된장국에 나물을 먹으면 건강에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환자는 이거를 요구를 한다. 누구 말이 맞느냐라고 이제 저한테 판단을 갖다가 구하게 되죠. 근데 환자가 아무리 이제 보호자분은 환자분을 위해서 반찬을 갖다가 열심히 잘 해주셨어도 환자가 이 숟가락을 들어서 먹어서 내 몸 안으로 들어가야 내 거가 되는 건데 내가 먹고 싶지 않고 당기지 않은 음식은 지금 암 치료 중에 있는 환자분한테는 도움이 되는 식단은 아닙니다. 환자가 먹을 수 있고 먹어낼 수 있는 음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가 원하는 식단을 갖다가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 나에게 나타난 증상을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영양관리를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열량과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함으로써 좋은 영양 상태를 만들고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 슬라이드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제가 결론을 맺었었는데 절대 치료 과정 중에 있는 식사는 암 예방 식사를 하는 건강한 식사와는 틀립니다. 그리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암을 없앨 수 있는 식품도 아니고 지금 항암 치료 중에 내 영양소를 갖다가 내 몸의 영양 상태를 갖다가 좋게 해줄 수 있는 식품은 절대 아닙니다. 환자가 지금 이 치료 중에 지금 현재 체력을 잘 유지하실 수 있을 만큼을 잘 먹어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또 이 강의를 같이 들으시는 보호자분들은 가족분들은 함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증상에서 잘 이겨내셔서 이 항암 치료 과정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